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미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이벤트가 있었죠. 예, 금리 인상,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밝혔고요. 내년에 이제 점도표에서는 차후 2회 정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뭐 트럼프나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는 하지 마라. 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됐고요. 일단 해외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를 먼저 보면 어저께 해외 선물 차트를 볼게요. 해외 선물 차트를 봐가지고 분봉을 먼저 보시면 어저께 제가 이제 밤에 매매를 하면서 봤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뭐 일봉상으로 보면 그죠? 계속 하락이고 우하향,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하향이다. 그죠? 매수 볼 생각 때려주기도 하지 마라. 어디가 매도가 끝이냐라는 설명만 드렸죠. 뭐 어디가 넘어가면 끝이다. 반전은 최소한 7,000원 넘어가야 되고 뭐 어디가 넘어가야 되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넘어가야 매수지. 어쨌든 여기서는 무조건 이 구간에서는 매도다. 그게 7,000 기준이고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지금은 6,600 정도가 내려왔어요. 6,600까지. 그러니까 6,600이 넘기 전까지는 어쨌든 매도를 보시고 6,600이 넘어간다 하면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셨다가 매수는 아니에요. 어쨌든 반등의 매도만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아셨죠?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올라온다 야간에 뭐 크게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게임은 그렇게 돌아가게 됐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조금 더 요 정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6,600 안 넘는 정도까지 반등의 매도 짧게 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봉 보시면 어저께 이제 되게 험했어요. 그죠? 일본으로 보면 호가가 싹 비면서 쭉 빠졌는데 여기서 이 구간에서도 호가가 비면서 쭉 빠졌고요. 쭉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죠? 파월 그리고 이제 그 멘트 나오면서 연설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느라고 이 구간 동안에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좋은 쪽인가 비둘기인가 세 번 안 하고 두 번 한 데네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둘기적인 발언이 아니라 어쨌든 매파적인 발언인데 거기서 횟수만 바뀐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나머지는 뭐 데이터 가지고 판단하고 뭐하고 판단해서 자기들 갈 길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반등은 의미 없고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나와서 이만큼 그냥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일봉상 차트를 다시 보면 택도 없어요. 매수 보지 마세요. 아셨죠? 어쨌든 뭐 지지선 찾지 마시고 어디가 지지 될 거고 지난번에 이 가격이 뭐 여기가 저가였으니까 여기가 지지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내려온다면 받아들여야죠. 깬다라고 보고 깬다라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지된다기보다는 지지돼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찍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가격이 돌파돼야 매수는 볼 수 있다.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또 나스닥 봤고요. 보신 김에 S&P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해외 선물에서 S&P 보시죠. S&P 보시면 더 험하죠. S&P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는 지난번 저가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상승은 뭐 상승 볼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이렇게 삼각이 이쁘게 만들어졌었는데 깨졌다가 살짝 반등하는 척했다가 다시 깨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삼각은 이 정도 간다라고 보면 그죠? 삼각의 기본 이론상 이 정도 간다고 보면 2650에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라고 본다면 최소 2420이나 30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죠. 2430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2017년에 상승의 거기 또 대부분 시작했던 자리 트럼프가 되면서 돈 풀었던 자리 뭐 이런 데 있죠. 그래서 돈 풀었던 자리 다 이런 자리까지는 충분히 다시 내려갈 여지가 있다. 아직 멀었다라는 거고 나스닥 삼각 안 봤으니까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삼각이 아니라 그냥 채널이었죠. 채널이다 보니까 쭉 그냥 올라올 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오일도 설명 한번 드리고 이제 국내 걸로 넘어가죠. 오일까지 보겠습니다. 오일은 추세 흐름에서 뭐다? 계속 매도예요. 일단은 큰 추세 흐름에서 일봉 흐름에서는 여기서 박스를 한번 쳐줬고요. 빠지다가 재차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크게 보면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예, 그래서 55달러 돌파되기 전까지는 매수 보지 마시고 50달러 이탈하면 오히려 추격 매도 하시고 매수는 55달러 돌파 시에 매도는 50달러 이탈의 추격까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어저께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어요. 그럼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50달러 돌파 컷으로 또 매도 치세요. 네, 전략은 동일해요. 이제 50달러 넘지 않느냐.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지기를, N자로 빠지기를 기대하는 거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 N자 반대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돌파돼야 이제 다시 하락 흐름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준으로 보세요. 50달러. 50달러가 안 돌파가 안 되면 무조건 매도. 아셨죠? 50달러가 돌파 안 되면 무조건 매도. 50달러가 돌파가 안 되면 무조건 매도.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일하고 해외 선물, 해외 지수 봤고요. 이제 다시 국내로 보면 국내 거를 보면 선물 보시면은 요렇게 막판에 조금 살짝 들어 올리긴 했지만 외인들이 선물 갖고 오늘 장난을 쳤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마지막에는 다시 매수를 조금 늘리면서 밑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그래도 요렇게 아직까지 얘네도 채널이네요. 선물도 채널을 요렇게 넘어가진 못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반등도 아직은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매수보다는 매도 보시고요. 짧게 긴 추세에서는 27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짧은 추세에서는 지난번에 양봉의 고점인 264.7이니까 265 돌파 컷으로 반등의 매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입니다. 짧게 컷 잡으실 분들은 요거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265가 넘기 전까지만 일단은 그렇게 또 보시면 돼요. 계단식으로 밀려서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코스피 보면 코스피는 살짝 선을 그어놨는데 오늘 밑에는 지난번에 저점은 깨지지 않았죠. 저점은 깨지지 않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밑꼬리가 달린 삼각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매수를 강하게 보려면 최소한 280은 다시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지난번에 고점인데 여기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뭘 해볼 수 있겠다. 그렇지 않은 한 기본적으로는 매도. 그리고 어저께 살짝 말씀드린 삼각을 만들어 가고 있네요. 근데 그 삼각도 살짝은 깨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280이 넘기 전까지는 반등의 매도고 매수를 쉽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수급도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고요. 코스닥 보면 코스닥은 채널이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올 뻔 했는데 돌파는 아직 못 됐어요. 그죠? 윗꼬리는 달렸는데 675 위로 얹어놔야 그나마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75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얘도 크게 빠지진 못하더라도 이런 박스 흐름이 일단은 보일 걸로 보인다. 왜? 지금부터 보실 종목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종목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죠? 오늘 올라와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122평 저항 85,000원 강하게 그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85,000원 윗꼬리 맞고 살짝 꺾였는데 이제 내일 이게 맞고 다시 이렇게 가느냐 85,000원을 돌파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기준 가격을 넘어가느냐 그렇죠? 기준 가격인 675를 넘어서 안착을 하느냐 그죠? 675를 넘어서 이 위쪽에 안착을 해서 22평 위쪽에 얹어 놓느냐 이게 꽤 중요한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거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4분기 안 좋을 거라고 해가지고 좀 빠졌는데 일단 이건 주식 사지 마세요. 지금 외인 기간 다 던지고 있고 이건 저희 플래티늄 방에서 매도를 갖고 있어요. 주식 선물 매도 1차 그리고 여기다 추가까지 해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매수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봐드리면 SK 하이닉스도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굳이 뭘 이걸 매수할 필요 없어요. 이건 이만큼 이렇게 보면 뭐다 삼각이죠. 예, 삼각의 기본적인 흐름에서만 봐도 이 정도가 여기서부터 더 빠진다라고 보면 어디까지 55,000원대까지도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 그죠? 55,000원대까지도 가능하니까 매수할 생각 아직 하지 마시고 시총상위 IT 반도체 사지 마십시오.
하이닉스 사면 안 돼요. 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삼성전자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뭐 하다못해 얘네도 이렇게 짧지만 삼각, 길게 보면 이런 삼각이 될 수도 있고요. 길게 봐서 이런 삼각이 만약에 된다면 더 암울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다라고 보면 42,000원부터 빠진다고 보면 얘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렇게 35,000원까지. 예. 그리고 짧게 봐갖고 이런 삼각이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어디까지? 그래도 여기까지 38,000원대까지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38,300원을 찍었는데요. 아직 몰라요. 택도 없는 소리고 수급 기간은 사지만 외인하고 기타 여러 가지 안 좋아요.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아셨죠?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택시 파업해가지고 다 상경해서 뭘 하고 있던데, 그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카풀 서비스도 무기한 연기, 그리고 바로 투자증권 인수도 무산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악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양 악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물량이 나와 있고 기간이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카카오도 일단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국내 그리고 해외 다 분석을 해드렸는데 장은 녹록한 장은 아니에요. 금리가 인상이 됐고 미장 빠지는데 생각보다 우리 장이 일본에 비해서도 일본은 2%가 넘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좀 견조합니다. 1%도 안 빠지고 0.9% 좀 땡겨놓긴 했고요. 오히려 뭐 장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까지도 갈 뻔했는데 잘 견디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타랠리는 물 건너갔죠? 예. 되도록이면 반등의 종목들 매도 정리하실 생각들 하시고요. 어쨌든 선물 계좌는 반드시 꼭 만들어 놔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다. 내년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꼭 만들어 놓으시고요. 지금 장에는 개별주 단타 요게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버스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예, 항상 전략은 동일합니다. 뷰가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하락뷰가. 편히 쉬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